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테이스터 션입니다. 오늘은 어떤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은 패션도 너무 좋아하지만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착장들을 알아가고 또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입은 옷들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재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바로 인디아나 존스를 기념해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 속 코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인디아나 존스 아실 수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인디아나 존스는 스타워즈로 유명해진 조지 루카스 감독의 각본이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으로 참여한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물의 가장 시초인 그런 작품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인디아나 존스 하면 사실 저 어렸을 때 추억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어떤 어드벤처러스한 삶을 살고 싶다, 여행을 떠나고 싶고 모험을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인디아나 존스에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 착장도 어느 순간 패션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디아나 존스가 5 개봉 기념으로 인디아나 존스 1, 2, 3, 4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영화 속 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 1. 이 영화의 개봉은 이제 198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1936년입니다. 일단은 인디아나 존스 하면은 특징적인 하나가 이제 페도라와 그리고 부츠, 그리고 A2 자켓, 그리고 밀리터리 셔츠, 그리고 투일 팬츠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인디아나 존스의 가장 아이코닉한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대상에 맞춰 봤을 때도 어떠한 이러한 착장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인물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이 사람의 삶의 자세를 또 알아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요 페도라, 이 페도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디아나 존스 하면 딱 기억나는 그런 딱 아이코닉한 그런 모자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의 이미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A2 플라이트 자켓, A2 플라이트 자켓 같은 경우는 인디아나 존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런 착장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사실 A2 플라이트 자켓은 조금 고증의 오류가 있어요, 영화에. 이 A2 플라이트 자켓은 실질적으로 1940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직전에 이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 비행사들이 입던 플라이트 자켓이고요. 이 전에 A2 플라이트 자켓 전에는 A1이라는 자켓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배경이 1936년이라고 그랬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이제 발발이 되니까 조금 A2 자켓이 고증이 맞지 않다라는 또 이렇게 갑론을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증하는 게 보다는 사실 조지 루카스랑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인디아나 존스가 이렇게 뜰 줄은 몰랐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A1 자켓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퍼 방식으로 된 A2 자켓을 영화 속에 착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부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워커 부츠, 사실 인디아나 존스의 가장 또 아이코닉한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츠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온 부츠는 원래는 이제 레드윙 제품을 영화사 측에서 사용하기로 얘기를 했었답니다. 근데 해리슨 포드가 사실은 영화 하기 전에 목수였다가 조지 루카스와의 인연으로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영화 배우로 진짜 엄청나게 그냥 빵 떠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로 이제 완전히 할리우드에서 아이코닉한 배우가 됐는데, 해리슨 포드 씨가 원래 목수 시절에 착용하던 신발이 알든 405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본인이 너무나도 신고 싶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든 405 제품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에 나와서 알든 인디부츠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디부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워커계에서 좀 이렇게 네임드인 그런 부츠인데, 알든 인디 부츠는 인디아나 존스가 착용했다 해가지고 헤리티지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또 이렇게 자켓을 벗었을 때 또 그의 또 근육질 몸매가 나올 때 많이들 보여주는 셔츠였죠. 그리고 투일 팬츠, 굉장히 이런 어떤 착장들로 인해서 인디아나 존스가 굉장히 어드벤처러스하고, 인디아나 존스 배경에서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모험적인 그런 착장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밀리터리 요소가 가미가 많이 된 튼튼한 착장들을 주로 착용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때 당시 시대물이라고 하면은 당연시되는 건 착장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러한 이미지들이 또 해리스 포드라는 잘생긴 배우랑 어우러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상이 되는 그런 인디아나 존스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인디아나 존스 1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그런 이렇게 터프하고 와일드한 모습도 멋지지만은 또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실적으로
이제 강연을 할 때, 강단에 섰을 때는 또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거기서는 이제 트위드 재질의 전형적인 이제 영국식 3피스 수트를 입고 나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난색 계열로 이용해가지고 톤 다운된 그런 이미지지만, 딤플이 또 굉장히 또 투박하게 매여져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인텔리한 그런 교수지만은 언제든지 나는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 그런 식의 이미지가 또 이렇게 보여주는 인디아나 존스의 또 수트 패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패션이 그래도 재밌는 거는 여행할 때, 모험할 때와 강연에 쓸 때는 굉장히 좀 확연히 좀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인디아나 존스 1 레이더스에서 볼 수 있는 재밌는 의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2 이제 마궁의 사원, 보통 미궁의 사원으로 많이들 이제 헷갈려지는데 마궁의 사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84년도에 개봉했고, 시대적 배경은 이때보다 1년 전인 1935년입니다. 뭐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는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 조연들의 착장을 또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카데미 상을 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원스 힘드네요 이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나무 조연상을 타신 조너선 쾌 콴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출신 배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역 배우였죠. 이때 이 영화가 출연했을 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분이 착용했던 착장이 사실은 영화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 아이가 착용한 이 모자가 뉴욕 매츠와 굉장히 비슷하지만은 뉴욕 자이언츠라고 하는 1950년도에 이제 연고지가 샌프란시스코로 바뀌어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인데, 그때 당시에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 자이언츠의 그 베이스볼 캡,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배경이 상하이다 보니까 중국계 아이로 나와요.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서방의 그런 모자를 착용하지만은 또 착장은 중국식인 그런 차이나 카라, 만다린 카라라고도 하는데, 그 옷을 입은 착장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와, 좀 모자 예쁘다, 차이나 카라 저런 자켓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창이 짧은 그런 요즘에 보기 힘든 그런 실루엣의 그런 베이스볼 캡이고요. 컬러 베리에이션 또한 완전히 베이스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흰색 바탕에 줄무늬까지도 굉장히 멋져가지고, 그 이런 베이스볼 캡 관련된 브랜드 중에 이베츠필드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오마주해가지고 빈티지 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패션 씬에서도 영감을 준 그런 모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35년 상하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 고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차이나 카라인데, 차이나 카라는 원래 이제 만다린 칼라라고 해가지고 명왕조에부터 이제 착용화된 그러한 카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명왕조에서 청나라까지 오게 되고, 청나라를 오게 된 서방에 의해서 일반 서방 웨스턴 사람들에게 차이나 카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스타일의 카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그 둘의 어떤 이미지가 안 맞을 수 있지만 뭔가 굉장히 잘 어울려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요즘 패션씬에서도 충분히 먹힐 것 같은 그런 좀 다양한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이 1989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일단 여기서는 해리슨 포드 말고 사실 이 영화 시대의 아이콘 두 명이 나와요. 바로 호아킨 피닉스의 형이었죠, 리버 피닉스, 그리고 007이었던 숀 코너리가 같이 출연한 영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버 피닉스가 그 인디아나 존스의 아역으로 나와요. 아역으로, 그리고 보이스카웃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리버 피닉스의 이미지 때문인지 그런지 와, 그 보이스카웃 그 착장이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디아나 존스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거의 1913년 이런데, 진짜 그때 당시에 굵직한 그런 짜임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때와 30년대랑 방직 기술이 다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직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올이 굵은 그런 굵직굵직한 짜임의 밀리터리 셔츠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밀리터리 셔츠와 그리고 부츠, 그리고 보이스카웃 브로치가 딱 이런 모자 가운데 딱 박혀 있는데, 뭔가 브로치까지도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가운데 보이스카웃을 상징하는 그런 두건 있잖아요. 노란색 두건이 딱 걸쳐져 있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벨트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가죽 벨트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디언 나바호 패턴이 그려진 그런 벨트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보이스카웃이라는 그런 소속에 속해 있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이제 자유분방한 인디언들처럼 떠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뭔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보이스카우트의 이미지도 너무너무 멋졌고요.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또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로 나오는 션 커너리의 또 착장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분이 입고 나온 그런 3피스 수트, 굵직한 짜염으로 돼 있는 그런 3피스 수트가 정말 너무도 멋있지만은 모자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버킷햇 아시죠? 버킷햇. 힙합 하는 분들 뭐 약간 그런 웨스트사이드 뭐 그런 거를 즐겨 쓰는 그런 스트릿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적인 게 버킷햇인데, 이 버킷햇이 사실은 트윗 아이리쉬 워킹 햇이라고 해가지고 아일랜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휴가나 혹은 일요일, 주말에 이렇게 레저용으로 착용하던 모자가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1938년도잖아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말 그대로 나이가 지긋하신 노신사인데, 그런 분께서 이제 3피 수트를 입고 사실은 페도라까지 쓰면은 어떤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학자 느낌에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이리쉬 워킹 햇을 써가지고 뭔가 좀 괴짜적인 이미지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모험광적인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수트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포멀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모자를 씀으로써 좀 더 뭐 캐주얼한 모습을 좀 더 연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이 트윗 아이리쉬 워킹 햇이 지금의 버킷햇이 원형이 됐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션 코너리의 이 007의 후광되면서 그런지 그런 나비 넥타이와 그리고 프레임레스 안경 또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멋진 그런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아나 존스 4. 인디아나 존스 4에서 볼 수 있는 재미난 것은 비교적 최근에 개봉했죠. 2008년도였는데 제목은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1957년, 말 그대로 이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이후로 20년 뒤가 이제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동차들은 많아지고 오토바이도 많아지고, 그리고 꼭 그렇잖아요. 이 젊은 애들이 좀 살만해지면은 좀 건방져지고 좀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런 반항아들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물에 대한 얘기할게요. 제가 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스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스포했나요? 샤이아 라보프, 트랜스포머의 남주였죠. 샤이아 라보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정확한 착장. 아, 샤이아 라보프 진짜 착장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인디아나 존스 4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젊은 애들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착장을 입는 사람들을 이제 그때 당시 그리저 혹은 이제 락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착장을 샤이아 라보프가 입고 나옵니다. 네, 뭐 타이트한 진, 엔지니어드 부츠, 그리고 바이커 자켓, 라이더 자켓이죠. 그리고 포마드로 계속 머리를 빗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켓이라든지 허리춤이라든지 혹은 진 포켓에는 무조건 이제 빗이 꽂혀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저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영화가 일단 개봉했을 때 저도 봤을 때 이런 착장을 봤을 때도 와, 진짜 멋지다. 약간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인디아나 존스 4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에서 나온 착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때 당시의 패션이 지금도 통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패션은 계속 돌고 돕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시대상을 고증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 당시도 트렌드를 영화 속에 녹여내기도 해요. 영화 속에서 사실은 의상이 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을 대변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할 수도 있고, 그 시대상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어떤 가장 시각적인 것은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세트라든지 그리고 의상이기 때문에 영화 속 의상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화를 사실은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의상을 또 이렇게 보면서 다시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사실 영화와 또 연관되면은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이렇게 옷 입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옷 그리고 모든 대중문화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쪽 뭐 패션에만 빠지지 마시고 한번 영화 쪽도 빠져보시고 또 음악 쪽도 빠져보시고 다양하게 또 빠져보다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취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이스터 션이었고요. 이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